이 영상 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6개월 뒤에 붙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이어 3남매의 둘째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이제 벼락치기의 기술이라는 건데요. 제가 그 변호사 시험을 벼락치기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벼락치기에서 썼던 방법들을 좀 녹여내서 오늘 일단은 벼락치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부는 그 평소에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수험을 다 앞두고 있는데 시험이 뭐 1년 남았다. 그러면 매일매일 성실하게 12개월 365일을 하루도 낭비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칙대로 다 되나요? 살다 보면은 뭐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뭐 공부가 되게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날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일정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렸는데 이제 시험이 막 6개월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는 넘길까? 아니면 올해도 공부를 해야 될까? 그때 필요한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벼락치기의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건데요. 평소에 못했던 분들, 지금 이제 벼락치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벼락치기에 대해서 좀 유익을 생각해 보면요. 시험에 임하는 자세, 그걸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벼락치기 남았을 때 막 나는 올해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 볼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참전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벼락파라고 제가 부를게요. 우리 벼락파들은 마지막 시험인 것처럼 이제 4달 남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이번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좀 필요합니다. 마무리까지 달려보는 겁니다. 4달 동안, 6달 동안, 8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의 유익은 좀 진지한 마음을 좀 기를 수가 있고요. 끝까지 이렇게 달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근성을 기를 수 있는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가 나쁜 게 아니니까요. 우리 벼락파들은 이 영상 잘 들으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해 남은 기간을 달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좀 마인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벼락치기 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요. 보통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그래서 수험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요. 끝도 한도 없고요. 오히려 그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합격이 멀어집니다. 특히 우리 벼락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벼락파들은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공부할 거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공부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근데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그냥 저는 시험 떨어질게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벼락파님들 합격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뭐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쓴다? 뭐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세균을 연구한다. 그거 공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논문 쓰는 게 아니죠. 우린 지금 수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공부해서 한날 1시에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합격자를 정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게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연구나 대학원 논문 쓰거나 어떤 탐구가 아니고요. 이거는 수험입니다. 네, 수험이에요. 그러면 수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이제 뭐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거 학설 대립이 있거든요. 뭐 이해파가 있습니다. 다수가 이해파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소수가 암기파입니다. 근데 우리 벼락파님들에게는 이건 뭐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암기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왜 그러냐? 이해를 잘하는 것도 결국은 목표가 하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암기를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더 잘 외우려고 막 외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 벼락파님들은 이해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표는 어차피 암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이해를 해서 암기로 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암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끝도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들으시면서 뭐 암기로 되나?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맞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험으로 벼락으로라도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마음이 드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이거는 공부인데 이건 수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가 중요하구나, 암기가 정말 생명이구나, 이거를 좀 명심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좀 드릴 건데, 뭐 팁은 다 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또 알려지지 않은 저만의 팁도 공개를 할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벼락파 분들께서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은 뭐 몇 가지 이제 팁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그냥 뻔한 거거든요.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공부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없다. 그때 나오는 게 벼락치기거든요. 벼락을 쳐야 우리는 합격을 하는 겁니다. 밤을 새서 해야 되는 거예요. 쏟아내야 돼요. 진짜 피똥 싸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달려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공부의 양을 혁신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공부의 양이 늘어난다? 공부의 양이 확대된다?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내년도 내후년도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수험에만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양을 철저히 줄여야 돼요. 벼락치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을 줄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줄일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기출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보는 시험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이 있을 텐데, 뭐 5년 내지는 10년치의 기출문제를 먼저 입수를 해서요, 우리 객관식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고 주관식 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객관식 시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년치의 문제를 다 모았습니까? 모았으면 이제 객관식 문제를 이제 풀어봅니다. 근데 이제 풀어도 어차피 모릅니다. 그래서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험 공부라는 거는요, 기본서라든지 공부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공부를 한다? 그거는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전제해 놓지 않고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수험 공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식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공부 시간은 얼마 없고 할 건 많은데, 이 기출문제 10년치를요 우선 답을 먼저 보면서요 문제를 역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은요 보통 한두 개 지문은 알거든요. 그럼 보통 한 3개에서 4개 지문을 모릅니다. 그럼 그 3개에서 4개의 지문들을 놓고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이거는 왜 맞는 지문인지를 먼저 이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문들 OX를 다 정리를 하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2달이면 거의 합니다. 10년치를 2달이면 다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정리된 지문들을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 돌아가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X 지문을 먼저 분별한 다음에 그 지문을 책으로 돌아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걸 책 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시험 때까지 보통 한 3번에서 5번까지는 그 똑같은 지문들을 10년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해한다? 절대 안 됩니다. 암기를 하면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시험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뽑아가지고요, 그 이제 모의 답안이라고 하죠. 그 해설집이 있을 거예요. 그 해설집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목차부터 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기의 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주관식, 객관식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문제 중심으로 하라는 뜻이었고, 이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벼락파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할 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거의 우리 벼락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불안할 때 하는 일이 뭘까요? 이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옆 사람 붙잡고 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라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은 우리 벼락파한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지 않는 조언을 굳이 들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벼락파 분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비법을 알기 위해서 막 상담을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갖지 마시고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셔야 돼요. 마지막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흘려버릴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올림픽 정신으로 보면 안 되죠. 무조건 내년에 붙는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실전처럼 임해야 되고요. 그럴 거면은 지금 다른 사람 돌아다니면서 얘기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제 영상 요거 10분짜리 딱 보시면 누구 얘기 들을 것도 없이 그냥 이 영상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바로 공부에 착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벼락파들에게 지금 주의할 점은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벼락치기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그 피똥을 싸는 심정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남은 시간 이걸 집중적으로 해내야 되는데요. 마인드를 좀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든다? 내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한 6개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다 노력해봤다. 뭐 시험에서 붙고 안 붙고는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남은 6개월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노력해봤다. 이것만 남아도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토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본 사람과 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수험을 계획할 때도 본질적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옆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아마 성지글이 될 겁니다. 이 영상 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6개월 뒤에 붙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영상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에 옮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스토리가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다 생각하시고 6개월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수험에만 몰입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벼락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이게 조금씩 맛만 보여드렸고요. 뭐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방법들, 뭐 계획 세우는 방법들은 저희가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랑 이제 구독이랑 알림 버튼, 그리고 밑에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또 이렇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